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원숭이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동물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실제로 각 띠가 어떤 성향과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드물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원숭이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원숭이띠이신 분들 혹은 원숭이띠 분들을 가까이에서 보신 분들께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원숭이띠가 가진 특별한 매력과 장점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소소한 단점들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듣고 나면 그래서 원숭이띠인 사람이 이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몰라요. 오늘 주제는 길고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숭이띠의 성향과 특성에 대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원숭이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빠른 두뇌 회전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도 명확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일상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 정말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원숭이띠는 그 속에서도 빛을 발휘해요. 순간적인 판단력과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돋보이는 편이죠. 그래서인지 많은 원숭이띠 분들이 회사나 조직에서도 문제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이분들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한 분야나 예술, 기술 개발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원숭이띠 분들이 가진 독특한 유머 감각도 여기서 나오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들의 대화 속에 번뜩이는 재치와 유머가 녹아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원숭이띠 분들은 인싸라고 할 수 있어요. 유머와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쉽게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만남과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원숭이띠의 이 활발함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활력소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죠. 또 호기심이 많아 여러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원숭이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을 즐기는데요.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가 크기 때문에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원숭이띠인 분들이라면 그 활발함과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저절로 영향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숭이띠도 완벽하진 않죠. 가끔은 변덕스러움이나 성급함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에 흥미가 사라지면 금방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해 놓고 끝까지 가지 못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함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스스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더 큰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원숭이띠의 재물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들은 기회를 잘 포착해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재테크나 사업에서 남다른 직관력을 발휘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신중함 부족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재물운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꼼꼼한 계획과 절제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원숭이띠이시라면 금전 관리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원숭이띠의 다양한 특성과 성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원숭이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원숭이띠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분들의 성향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원숭이띠라면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어서 원숭이띠 분들이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도 재물운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재물운을 끌어오는 데 있어 유용한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3가지 물건은 간단하면서도 집 안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숭이띠 분들이 집 안에 두면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황금색 장식품입니다. 예로부터 황금색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색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황금색을 통해 좋은 에너지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황금색 장식품은 금전운을 끌어들이고 재물의 흐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줍니다. 황금색은 금전운을 상징하는 색이라 원숭이띠 분들이라면 집 안에 작은 황금색 장식품을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황금색 하면 금전운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황금색 동전 모양의 장식품이나 작은 황금, 도금 소품, 아니면 황금빛이 나는 액세서리도 좋은 선택이에요. 이런 장식품들을 집안에 배치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우리 집으로 흘러들어오고 재물의 에너지가 집안에 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색 장식품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재물운을 강화하려면 집에서 재물운이 들어오는 주요 지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현관 입구나 거실에 눈에 잘 띄는 위치가 좋은데요. 현관은 집 안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는 중요한 입구이므로 이곳에 황금색 장식품을 두면 금전운을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크거나 화려한 장식품을 두면 오히려 재물운이 집중되지 않고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조화로운 느낌의 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먼지와 때를 닦아주면서 황금빛이 반짝이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재물운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금전운에 큰 도움이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물건은 풍수 구슬입니다. 이 구슬은 녹색과 청색이 좋은데요. 녹색은 성장과 발전을, 청색은 평온과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이 2가지 색상이 조화를 이루면 재물운이 더욱 안정되고 지속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녹색 구슬은 원숭이띠 분들이 빠르게 이루어낸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고, 청색 구슬은 금전 흐름을 차분하게 유지해 주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재물운을 키우는 데에는 한순간의 성과보다는 안정적으로 금전운이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금전운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2가지 색상의 풍수 구슬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수 구슬은 집 안에서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집의 중앙부나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 구슬은 집안의 기운을 모으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거실에 두면 금전운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구슬이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닦아주고 밝은 색의 천 위에 놓거나 정갈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슬을 너무 낮은 위치에 두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눈높이 근처에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풍수 구슬을 놓는 공간이 혼잡하지 않게 깨끗하고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금전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때로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집안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식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돈나무가 재물운을 끌어올리는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름부터 돈을 부르는 식물이라니 재물운을 끌어올리는데 딱이죠. 돈나무는 그 이름처럼 재물운을 상징하는 식물로 특히 원숭이띠 분들에게 번영과 불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돈나무 외에도 넉넉한 잎을 가진 관엽식물들이 좋은데요. 이러한 식물들은 집안에 좋은 기운을 머무르게 하고 집안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식물이 주는 생명력이 집안 분위기를 확 밝게 만들어주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안에 채우는 것이 금전운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니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렇다면 돈나무나 관엽식물은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햇빛이 잘 드는 거실 창가나 부엌 근처에 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거실 창가에 두면 식물이 자연광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며 그 자라는 모습이 우리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부엌 근처에 두면 금전운과 밀접한 위치에 두는 효과가 있어요. 식물 관리에 있어서도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시든 잎이 보이면 바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건강하게 관리해 주면 집안의 생명력이 가득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재물운도 상승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혹시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 식물을 선택하시면 집안의 공기도 더 쾌적해지면서 재물운에도 더욱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처럼 집안에 식물을 두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줄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금전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집안 물건들도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재물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물건들은 집안에서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손상되거나 오래된 물건입니다. 깨지거나 금이 간 물건, 닳아버린 가전제품 등은 집안에 부정적인 기운을 주고 재물운을 막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깨진 컵이나 금이 간 거울, 오래된 전자제품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빨리 정리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실이나 침실처럼 가족이 자주 머무는 중요한 공간에 이러한 물건들이 놓여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상된 물건들은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금전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렇게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면 집 전체의 분위기도 한층 더 밝아질 수 있어요. 둘째, 어두운 색상의 거울입니다. 파란색이나 검은색 거울은 음의 기운을 증폭시켜 재물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울은 집안의 기운을 반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치와 색상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죠. 특히 침실이나 거실처럼 금전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공간에 어두운 거울을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안에 거울을 두어야 한다면 밝은 색의 거울을 선택하고 빛을 잘 받는 곳에 배치하여 긍정적인 기운을 집안에 퍼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자주 닦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집안의 작은 요소 하나가 에너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거울의 위치와 상태에 신경 써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들거나 죽은 식물은 집안의 음의 기운을 퍼뜨리며 재물운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든 식물은 특히 현관이나 부엌처럼 집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시든 식물이 있다면 빠르게 제거하고 생기 넘치는 건강한 식물로 교체하여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집안에 놓인 식물들을 자주 점검하여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 것이 금전운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며 신경을 써주면 식물들이 자라면서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연말에 원숭이띠 분들이 재물운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양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원숭이띠 여러분도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면 새로운 해에 재물운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연말은 특히 집안의 에너지를 정리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 소비를 늘리게 되잖아요. 원숭이띠 분들은 특히 호기심 많고 활발한 성격 덕분에 이런 분위기에 쉽게 동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다양한 행사와 모임도 많고 세일이나 할인 행사도 많다 보니 지출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소비를 하다 보면 새해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연말에는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우선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것입니다. 가령 계획에 없던 충동구매나 한두 번 쓰고 말 물건에 대한 지출은 줄여보세요. 대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나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 갈 때도 항상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만 참석하고 매번 돈을 많이 쓰지 않도록 가벼운 다과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연말뿐 아니라 새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좀 더 절제하고 현명하게 소비할 필요가 있겠어 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연말은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해의 목표를 설정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예요. 원숭이띠 분들은 성취지향적이고 도전을 즐기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금전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시작되기 전 올해의 지출과 수입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더 절약할 수 있을지 혹은 더 나은 재테크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예산 계획을 짤 때 월별로 지출 목표를 정하거나 절약할 항목을 설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재물을 모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정기적으로 저축하거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해를 향한 금전적인 목표를 확실하게 잡아두면 재물운이 한층 더 강화될 거예요. 아, 나도 한번 예산을 짜고 관리해봐야겠다라고 공감이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재물운을 더욱 극대화하려면 집안의 기운을 잘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쌓인 물건들과 그에 따른 에너지들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집안의 좋은 기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연말에는 대청소와 함께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래되었거나 쓸모없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리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게 돼요. 특히 재물운을 끌어들이기 위해 집안의 중앙이나 현관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현관은 외부 에너지가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밝은 상태를 유지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된답니다. 또 재물운에 도움을 주는 황금색 장식품이나 돈나무와 같은 복을 부르는 아이템들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보세요. 예를 들어 거실에 눈에 잘 띄는 선반이나 현관 입구 쪽에 두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품들은 주기적으로 먼지를 닦아주어 반짝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해 동안 쌓였던 불필요한 에너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작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니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쌓인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고 집안에 좋은 향을 피워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오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원숭이띠 분들은
활동적이고 변화를 즐기는 성향이 있어서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 좋은 에너지로 새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나쁜 기운을 내보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향초나 아로마, 오일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재물운을 끌어오는 향으로는 시트러스 계열이나 허브 향이 좋다고 합니다. 시트러스 계열 향은 금전운을 북돋우고 집안의 밝은 기운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향을 피우고 싶지 않다면 천연 허브를 말려서 작은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도 좋아요. 이런 방법도 집안에 자연스러운 향기를 더해주며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노력으로도 집안의 에너지를 새롭게 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집안이 환해지고 상쾌해지는 느낌이 들면 재물운도 함께 상승하는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새해 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놀랍죠. 연말에는 한 해 동안 함께 해준 소중한 사람들과 감사한 마음을 나누며 보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원숭이띠 분들은 평소 활발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편이잖아요. 그런 만큼 연말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목표를 함께 응원하며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시간은 새로운 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특별히 큰 힘이 될 거예요. 평온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결국 우리 주변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되죠. 그래, 한 해 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나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공감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소소한 감사 인사 한마디가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 원숭이띠 분들이 재물운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작은 변화들을 연말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께 이 방법들이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도 이 좋은 내용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면 좋은 에너지와 행운이 더욱 많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새해에도 재물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응원하며 항상 여러분 곁에서 좋은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원숭이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동물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실제로 각 띠가 어떤 성향과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드물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원숭이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원숭이띠이신 분들 혹은 원숭이띠 분들을 가까이에서 보신 분들께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원숭이띠가 가진 특별한 매력과 장점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소소한 단점들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듣고 나면 그래서 원숭이띠인 사람이 이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몰라요. 오늘 주제는 길고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숭이띠의 성향과 특성에 대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원숭이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빠른 두뇌 회전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도 명확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일상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 정말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원숭이띠는 그 속에서도 빛을 발휘해요. 순간적인 판단력과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돋보이는 편이죠. 그래서인지 많은 원숭이띠 분들이 회사나 조직에서도 문제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이분들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한 분야나 예술, 기술 개발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원숭이띠 분들이 가진 독특한 유머 감각도 여기서 나오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들의 대화 속에 번뜩이는 재치와 유머가 녹아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원숭이띠 분들은 인싸라고 할 수 있어요. 유머와 친화력을 가지고 있어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쉽게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만남과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원숭이띠의 이 활발함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활력소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죠. 또 호기심이 많아 여러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원숭이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을 즐기는데요.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가 크기 때문에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원숭이띠인 분들이라면 그 활발함과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저절로 영향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숭이띠도 완벽하진 않죠. 가끔은 변덕스러움이나 성급함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에 흥미가 사라지면 금방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해 놓고 끝까지 가지 못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함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스스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더 큰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원숭이띠의 재물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들은 기회를 잘 포착해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재테크나 사업에서 남다른 직관력을 발휘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신중함 부족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재물운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꼼꼼한 계획과 절제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원숭이띠이시라면 금전 관리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원숭이띠의 다양한 특성과 성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원숭이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원숭이띠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분들의 성향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원숭이띠라면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어서 원숭이띠 분들이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도 재물운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재물운을 끌어오는 데 있어 유용한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3가지 물건은 간단하면서도 집 안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숭이띠 분들이 집 안에 두면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황금색 장식품입니다. 예로부터 황금색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색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황금색을 통해 좋은 에너지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황금색 장식품은 금전운을 끌어들이고 재물의 흐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황금색은 금전운을 상징하는 색이라 원숭이띠 분들이라면 집 안에 작은 황금색 장식품을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황금색 하면 금전운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황금색 동전 모양의 장식품이나 작은 황금, 도금 소품, 아니면 황금빛이 나는 액세서리도 좋은 선택이에요. 이런 장식품들을 집안에 배치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우리 집으로 흘러들어오고 재물의 에너지가 집안에
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색 장식품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재물운을 강화하려면 집에서 재물운이 들어오는 주요 지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현관 입구나 거실에 눈에 잘 띄는 위치가 좋은데요. 현관은 집 안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는 중요한 입구이므로 이곳에 황금색 장식품을 두면 금전운을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크거나 화려한 장식품을 두면 오히려 재물운이 집중되지 않고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조화로운 느낌의 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먼지와 때를 닦아주면서 황금빛이 반짝이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재물운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금전운에 큰 도움이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물건은 풍수 구슬입니다. 이 구슬은 녹색과 청색이 좋은데요. 녹색은 성장과 발전을, 청색은 평온과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색상이 조화를 이루면 재물운이 더욱 안정되고 지속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녹색 구슬은 원숭이띠 분들이 빠르게 이루어낸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고, 청색 구슬은 금전 흐름을 차분하게 유지해 주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재물운을 키우는 데에는 한순간의 성과보다는 안정적으로 금전운이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금전운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 색상의 풍수 구슬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수 구슬은 집 안에서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집의 중앙부나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 구슬은 집안의 기운을 모으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거실에 두면 금전운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구슬이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닦아주고 밝은 색의 천 위에 놓거나 정갈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슬을 너무 낮은 위치에 두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눈높이 근처에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풍수 구슬을 놓는 공간이 혼잡하지 않게 깨끗하고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금전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때로는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집안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식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돈나무가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름부터 돈을 부르는 식물이라니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데 딱이죠. 돈나무는 그 이름처럼 재물운을 상징하는 식물로 특히 원숭이띠 분들에게 번영과 불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돈나무 외에도 넉넉한 잎을 가진 관엽식물들이 좋은데요. 이러한 식물들은 집안에 좋은 기운을 머무르게 하고 집안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식물이 주는 생명력이 집안 분위기를 확 밝게 만들어주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집 안에 채우는 것이 금전운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니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렇다면 돈나무나 관엽식물은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햇빛이 잘 드는 거실 창가나 부엌 근처에 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거실 창가에 두면 식물이 자연광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며 그 자라는 모습이 우리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부엌 근처에 두면 금전운과 밀접한 위치에 두는 효과가 있어요. 식물 관리에 있어서도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시든 잎이 보이면 바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건강하게 관리해 주면 집안의 생명력이 가득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재물운도 상승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혹시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 식물을 선택하시면 집안의 공기도
더 쾌적해지면서 재물운에도 더욱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처럼 집안에 식물을 두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줄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금전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집안 물건들도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재물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물건들은 집안에서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손상되거나 오래된 물건입니다. 깨지거나 금이 간 물건, 닳아버린 가전제품 등은 집안에 부정적인 기운을 주고 재물운을 막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깨진 컵이나 금이 간 거울, 오래된 전자제품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빨리 정리하거나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실이나 침실처럼 가족이 자주 머무는 중요한 공간에 이러한 물건들이 놓여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상된 물건들은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금전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렇게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면 집 전체의 분위기도 한층 더 밝아질 수 있어요. 둘째, 어두운 색상의 거울입니다. 파란색이나 검은색 거울은 음의 기운을 증폭시켜 재물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울은 집안의 기운을 반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치와 색상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죠. 특히 침실이나 거실처럼 금전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공간에 어두운 거울을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안에 거울을 두어야 한다면 밝은 색의 거울을 선택하고 빛을 잘 받는 곳에 배치하여 긍정적인 기운을 집안에 퍼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자주 닦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집안의 작은 요소 하나가 에너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거울의 위치와 상태에 신경 써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들거나 죽은 식물은 집안의 음의 기운을 퍼뜨리며 재물운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든 식물은 특히 현관이나 부엌처럼 집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시든 식물이 있다면 빠르게 제거하고 생기 넘치는 건강한 식물로 교체하여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집안에 놓인 식물들을 자주 점검하여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 것이 금전운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며 신경을 써주면 식물들이 자라면서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연말에 원숭이띠 분들이 재물운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양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원숭이띠 여러분도 이 시기를 잘 활용하시면 새로운 해에 재물운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연말은 특히 집안의 에너지를 정리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 소비를 늘리게 되잖아요. 원숭이띠 분들은 특히 호기심 많고 활발한 성격 덕분에 이런 분위기에 쉽게 동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다양한 행사와 모임도 많고 세일이나 할인 행사도 많다 보니 지출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소비를 하다 보면 새해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연말에는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우선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것입니다. 가령 계획에 없던 충동구매나 한두 번 쓰고 말 물건에 대한 지출은 줄여보세요. 대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나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 갈 때도 항상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만 참석하고 매번 돈을 많이 쓰지 않도록 가벼운 다과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연말뿐 아니라 새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좀 더 절제하고 현명하게 소비할 필요가 있겠어 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연말은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해의 목표를 설정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예요. 원숭이띠 분들은 성취 지향적이고 도전을 즐기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금전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시작되기 전 올해의 지출과 수입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더 절약할 수 있을지 혹은 더 나은 재테크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예산 계획을 짤 때 월별로 지출 목표를 정하거나 절약할 항목을 설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재물을 모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정기적으로 저축하거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해를 향한 금전적인 목표를 확실하게 잡아두면 재물운이 한층 더 강화될 거예요. 아, 나도 한번 예산을 짜고 관리해봐야겠다라고 공감이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재물운을 더욱 극대화하려면 집안의 기운을 잘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쌓인 물건들과 그에 따른 에너지들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집안의 좋은 기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연말에는 대청소와 함께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래되었거나 쓸모없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리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게 돼요. 특히 재물운을 끌어들이기 위해 집안의 중앙이나 현관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현관은 외부 에너지가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밝은 상태를 유지하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된답니다. 또 재물운에 도움을 주는 황금색 장식품이나 돈나무와 같은 복을 부르는 아이템들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보세요. 예를 들어 거실에 눈에 잘 띄는 선반이나 현관 입구 쪽에 두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품들은 주기적으로 먼지를 닦아주어 반짝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해 동안 쌓였던 불필요한 에너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작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니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쌓인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고 집안에 좋은 향을 피워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오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원숭이띠 분들은 활동적이고 변화를 즐기는 성향이 있어서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 좋은 에너지로 새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나쁜 기운을 내보내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향초나 아로마, 오일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재물운을 끌어오는 향으로는 시트러스 계열이나 허브 향이 좋다고 합니다. 시트러스 계열 향은 금전운을 북돋우고 집안의 밝은 기운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향을 피우고 싶지 않다면 천연 허브를 말려서 작은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도 좋아요. 이런 방법도 집안에 자연스러운 향기를 더해주며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노력으로도 집안의 에너지를 새롭게 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집안이 환해지고 상쾌해지는 느낌이 들면 재물운도 함께 상승하는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새해 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놀랍죠. 연말에는 한 해 동안 함께 해준 소중한 사람들과 감사한 마음을 나누며 보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원숭이띠 분들은 평소 활발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편이잖아요. 그런 만큼 연말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목표를 함께 응원하며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시간은 새로운 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원숭이띠 분들에게는 특별히 큰 힘이 될 거예요. 평온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결국 우리 주변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되죠. 그래,
한 해 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나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공감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소소한 감사 인사 한마디가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 원숭이띠 분들이 재물운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작은 변화들을 연말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께 이 방법들이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도 이 좋은 내용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면 좋은 에너지와 행운이 더욱 많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새해에도 재물은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응원하며 항상 여러분 곁에서 좋은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